네, 저는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윤호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좋은 교육감 추대 시민회의에서 단일 후보로 선출된 윤호상 예비 후보입니다. 교육자로 살아오기까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제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많이 아프셔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교사가 되기까지 11개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함부로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고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저에게 교사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86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시작해서 올해까지 약 40년 교육자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교사로 시작해서 교감, 교장도 4학교에서 하였고요.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연수원, 또 서부교육지원청 이런 곳에서 장학사, 장학관, 또 지원국장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67년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였고, 또 교사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교육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과 사는 남자, 그래서 서사남이라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히 4년 전에 2022년 4월 7일 날 제가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적이 있고요. 지난번 보궐선거에도 나왔었고요.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제가 교육감에 출마하게 된 배경 또 계기는 그동안에 13,000명의 제자가 있거든요. 제자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사가 되고 교장을 하면서 학교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18년도에 제가 성동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 교장을 했을 때 아침에 노숙자가 교장실에 쳐들어와서 돈을 3만 원 달라고 위협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노숙자가 학교 교실로 갔다면 어떠했을까 끔찍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제가 서부교육지원청에 지원국장을 했을 때 관내 모 초등학교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별관이 3분도 안 돼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곳에 130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정말로 학교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또 인권 침해, 교권 침해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무언가 알려야 되겠다 하고 4년 전에 나왔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교사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직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과연 교육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을까? 선생님일까? 교장일까? 어디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제 결론은 교육청이었습니다. 교육청에 들어가서 장학사, 장학관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의 수장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울교육이라고 하는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이 어떤 경험이 있는가, 어떠한 교육적인 철학이 있는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현장 경험이 없고 교육행정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학교 현장을 머릿속에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추상적으로 교육정책을 진행하고, 그것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 의해서 수립된 것들을 대행하는, 이러한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리는 일에 지금 4년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다시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교육은 약을 먹어서 되는 수준이 아니고 대수술을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의사가 필요하듯이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 후보로서의 어떤 교육 철학에서 실질적으로 서울 교육을 맡을 교육감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 현장의 경험과 그다음에 교육 행정의 경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중시하는 인본주의가 깔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철학이냐면 어울려 사세입니다.
어울려 사세는 어렵고 억울한 사람이 없이 미리미리 배려하고 봉사하며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단어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 위분아라는 5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우주의 이치를 말하는데 우주의 이치라고 하는 것, 우주의 위치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본분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다시 말해서 우주에서 우리 모두는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다.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고 아름다운 꽃과 같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사는가?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헌법 제31조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정치 색깔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 중도 보수 진영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교육감이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교육감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역대 4번이나 그런 이제 분들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였는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인권이 달라졌습니까? 기초학력이 달라졌습니까? 학교 안전이 달라졌습니까? 사교육비가 그러면 사교육비 혁명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학부모들의 돌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보 진영 쪽에서도 정말로 모든 걸 초월해서 잘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중도 보수를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필승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한다. 라고 하는 그 교육자의 진심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5만 명 이상이 학교를 떠났고 약 9만 명 내외가 그 학교 폭력으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1만 명 이상이 자해를 하였고 200명 내외의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성장시켜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먼저 저의 진심을 전하는 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의 현장, 중고등학교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제가 교육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모두 망라해서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는 이 보수와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러한 진영을 초월해서 오로지 아이들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교육자의 마인드가 필요하고 저의 어떤 교육 철학과 가치 그다음에 신념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면 그들이 공감해주고 함께 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이 바로 서울교육의 기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서울교육의 기적이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다. 교사 출신이다, 교수 출신이다, 정치인 출신이다 이전에 교육감이 도대체 뭐 하는 자리인가? 교육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그리고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이 밖에도 학교 설립 및 교육 환경의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관련해서 모든 일들을 담당하게 되죠. 정리하면은 행정, 재정, 인사를 총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경험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사가 하면 안 되고 교수가 하면 안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걸 경험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농장주가 되려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실험용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실험 대상이 돼야 됩니까? 정말로 이런 데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런 사람들이 서울교육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교육의 대수술 차원에서 3가지 혁명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안전입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안전이고요. 두 번째는 돌봄 혁명입니다. 세 번째는 사교육 혁명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저는 만약에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은 학교 안전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집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가고 다시 귀가할 때까지 과정을 잘 살펴보면 아이들의 통학로가 얼마나 위험한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유괴라든가 다른 어떠한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통학로에서의 안전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상사가 있는데 이 문제가 바로 학교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문제점은 서로의 어떤 학교 폭력이라든가 인권 침해, 교권 침해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선진 외국에 학교도 많이 방문했지만 학교 안전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초등학교에 학교 보안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안관이 두 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에는 배움터 지킴이라고 해서 봉사직이 한두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명의식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정규직으로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학교 안전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학교 보안관을 두 분씩 배치하는 것, 그래서 4대 보험도 해드리고 또 월급도 정규직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을 수 있지만 이런 곳에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한다면 학교 안전에 대한 혁명이다. 제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국장으로 근무할 때 관내 학교를 202개교를 다 걸어서 다녔습니다. 약 400km 가까이 걸어 다니면서 학교 밖의 환경, 여건에 대해서 사진을 1,500장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다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등교, 하교 등등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쾌적한 등하교, 그다음에 학교 내의 활동, 그다음에 여건 이런 것들을 조성해 주는 일이 제일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학부모들에게 안정감을 또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교장을 했는데 그때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20% 이상이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키를 재고 그다음 몸무게를 재고 시력을 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시력 검사를 한다고 할 때 그냥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을 감고 해서 시력을 재는 단순한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시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묻는 것처럼 그렇게 주관식으로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마음 건강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마음이 힘들 때 마음 고충에 대해서 진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학교에 어떻게 배치되느냐 하면 학급당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가 되거든요. 단순한 대비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은 효율성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비전을 주기 위해서는 비효율성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적이 아니라 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한 학급에 뭐 1.6명, 1.9명 이런 식의 계산이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교육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학교의 교원의 인원수를 배정할 때 지금까지의 기존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의 질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학생들의 성장, 학생들의 안전 이 모든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본주의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 인권 조례는 편향되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전 이론을 제가 만들었는데
동전에는 모두 세 면이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과 옆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면만을 강조해서는 절대 동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3면처럼 모두가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학생과 교직원과 학부모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모두를 존중하는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조례가 되었든 학교의 규정이 되었든 이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 공동체 또는 교육의 3주체인데, 이 3주체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 아끼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교육 3주체의 인권 조례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교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선생님들의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권이 침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학생 인권을 침해하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해치는 일,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물론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동전의 3면이 완성이 되려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학부모들은 이것을 믿는 것, 학교에 교육하는 모든 것들을 믿는 것, 이렇게 돼야지만 온전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80% 정도가 학교를 전쟁터라는 이미지와 연결시켰습니다. 일본은 함께하는 광장 76%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나왔던 패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독일인인데, 독일에서는 학교를 축제의 장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터를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하는 광장이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교육이라든가 사교육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또 수치로 보면은 지난번에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의 사교육비가 전국적으로 29조 2천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드러나지 않는 통계가 있는데, 유치원의 사교육비는 3조 2천억입니다. 그렇다면 32조 4천억이 연간 우리나라의 유초 중고의 사교육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교육비라고 하는 숫자를 줄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라면값이 100원이었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수치로 보면 5배나 10배가 올랐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마음은 돈이 들어도 우리 자녀가 실력을 기르도록 하는 겁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육이 메인이 되고 사교육은 거기에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보조 수단인데 지금 세상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조 수단인 사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이나 과외를 가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먼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교육의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300만 원 받는데 100만 원을 사교육비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감들이 그동안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을 하면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서 그것을 믿게 됩니다. 저는 어떤 약속을 하고 싶으냐면 사교육비를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100만 원이라면 그것을 10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 현재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방과 후에서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학원에 가면 같이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가정방문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좀 생활이 형편이 어려우신 학부모님이신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제 소원은 우리 아이가 학원 가는 거예요.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학원이 어떻게 보면은 공부도 하지만 놀이터의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력을 기르도록 하려면 선택권을 주어야 된다. 방과 후 학교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요. 또 더 나가서 관내에 있는 그 학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원 중에서 정말로 우수 기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그다음에 비용이 아주 실비로 들게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립형 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공립형 학원에서는 방과 후 학교도 있고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관내의 우수학원과 연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을 현재 100만 원에서 절반으로 또 절반으로 줄여가는 작업을 하는데 결국 학생들은 10분의 1이나 10분의 2 정도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교육청의 예산을 아껴서 바로 이곳에 투입을 하고 또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부담은 적게 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립형 학원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공립형 과외입니다. 공립형 과외는 미국의 TFA라는 게 있습니다. Teach for America의 그 약자인데 미국 전역에서 배울 사람 다 와라, 가르칠 사람 다 와라, 운영할 사람 다 와라, 후원할 사람 다 와라. 이게 사주체가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이것이 아주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중학교를 입학한다. 그러면 멘토가 따라붙는 겁니다. 멘토가 따라붙어서 3년 동안 이 아이에 대해서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생활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진학이다 이것들에 대해서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코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선생님이 이때 정규 선생님이 아닙니다. 전문 선생님이 이 학생을 5명을 커버를 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입학을 해서 3년 동안 이 멘토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정감이 있고 양질의 또 그런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학교 생활도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사실은 젊은이들에게도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입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또 향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사 시절에 고3을 10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 교육이 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교육 정책이 있는가? 사실 교육 정책보다는 오로지 입시 정책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학 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 정책이 정상화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이들이 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잠재력을 끌어내고 또 아이들의 다양성을 발휘하고 그래서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교육 정책인데 오로지 대학 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교 선택제 취지는 좋지만 이걸로 인해서 나에게 유불리만 따지지 정말 이 아이의 성장에 또 앞으로의 그 진로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지금 이제 현재 교육감님께서 이 수능 폐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국가교육 과정이고 국가교육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육감으로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없애서는 안 된다. 그냥 당장 없애거나 아주 짧은 기간에 칼로 무자르시 따르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두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이것이 변별력에 있는 그러한 평가 도구가 돼야 되지 무조건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없애는 그런 방향에 대한 동의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 나왔습니다. 저는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40년간 교육자로 살아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안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언제라도 돌봐주는 그러한 교육기관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사교육비로 많은 비용을 들이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또 어려움을 과감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보아온 많은 제자들, 학부모들, 또 교육 관계자들은 예비후보 윤호상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비록
정치적인 힘은 없어도 정당의 힘을 빌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현재 위험한 상황에서 구하고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